단위가 픽셀이 만 개라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뭐 크게 이해가 그러면 원리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지만 책에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과연 얘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를 이제 방금 전에 각각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가 픽셀 단위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픽셀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내는 게 사과도 5픽셀, 파인애플, 바나나 다 5픽셀에서 있다고 쳐요. 계산했어. 그 넘파이 함수로 민 하면은 바로 계산됩니다. 픽셀끼리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 사과 평균은 가운데 한 개씩만 1이고 평균을 내보니까 가운데에 3개는 30, 40, 11,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5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치고, 원래는 만 픽셀인데 줄였습니다. 파인애플은, 사과랑 파인애플은 비슷하게 생겼다 했죠. 그래서 파인애플은 좀 더 사과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치고, 예를 들어 40, 50, 20 이랬어. 근데 바나나는, 어쨌든 바나나는 양 사이드가 많고, 그 다음에 픽셀 단위가 작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평균을 내보니까 픽셀마다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과연 이걸 보고 알고리즘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이제 딱 나왔어요. 만약에 1, 1, 1 극단적으로 얘는 그럼 얘는 주어진 평균 픽셀들의 이런데 이제 실제 이미지를 하나씩 올렸어요. 이미지 픽셀이 이렇게 생긴 이미지야.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이미지면 얘가 과연 사과에 해당되는지 파인애플에 해당되는지 바나나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각 평균의 요거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 중에 차이가 작은 게 걔겠죠? 그럼 우리 딱 봐도 111이면 바나나에 가깝습니다. 평균이 픽셀이 작잖아. 그럼 얘는 얘의 차이점을 계산해보면 사과하고 얘를 뺐을 때는 0하고 29, 39,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요거는 더 많이 차이 나는데 바나나는 0, 4, 4, 2 이렇게 되겠네. 얘가 제일 작네. 그렇죠. 그럼 얘 바나나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미지가 뭐 한 100 이렇게 나오고 얘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80 엄청 큰 과일일 수도 있지.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와 파인애플에 가깝겠네요. 차이가 작으니까. 응?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그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전체 만약에 전체 데이터 아니더라도 새로운 데이터와 각 분류의 평균 오차가 작은 쪽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오차가 작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올 때마다 얘하고 차이, 얘하고 차이, 얘하고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작은 놈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첫 번째 111은 바나나일 거고 얘는 파인애플에 가까울 거고 중간에 있으면 또 사과에 가까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평균을 계산해갖고 그러니까 각 특성들 여기서는 이미지니까 픽셀입니다. 픽셀 단위의 평균 계산해서 그거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차이가 작은 게 그 분류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계산이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까 각 사과끼리 평균 파인애플끼리는 사과와 파인애플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픽셀마다 평균을 내가지고 차이가 작은 쪽이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기본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평균하고 오차가 작은 걸로 분류를 시킨다. 그러니까 먼저 해당 분류의 평균들을 먼저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과 평균, 파인애플 평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원리는 몰라도 되는데 책에 있으니까. 어쨌든 원리는 몰라도 그 책에 있는 그 원 데이터의 구조는 알아야 되겠죠? 300이 만 픽셀입니다. 응? 데이터가 300개고 픽셀이 만 픽셀 100 곱하기 100 해서 그거는 알아야 돼.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 자, 우리가 할 건 그러면 비지도 학습에서 군집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군집. 얘가 지도학습이면 타겟이 있으니까 쉬운데 지금 지도학습 아니고 타겟이 없는 비지도학습이라 그래요. 그럼 비지도학습은 얘를 안 주죠. 알고리즘한테 타겟 얘가 바나나인지 파인애플인지를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분류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군집 알고리즘이래요. 군집.
군집 알고리즘. 그러면 군집 알고리즘이 그럼 데이터가 쭉 있으면 얘가 알아서 아까 픽셀 평균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평균 알고리즘이에요. K-민즈 알고리즘이랍니다. K-민즈 알고리즘. 그러면 그림이 우리는 가일 이미지니까 예를 들어서 K-평균 알고리즘. 그럼 얘가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사과 100개, 파인애플 100개, 바나나 100개를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오는 네. 알고리즘은 몰라요. 완전히 정보가 없습니다. 알고리즘, 인공지능은 그냥 무작위에 지금 그 픽셀 평균 값들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300 곱하기 10,00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자, 그러면 뭘 찍냐면 중심을 먼저 찍어요. 그 중심이란 말은 평균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평균인데 그림은 그냥 중심을 무작위로 찍어야 돼. 맨 처음에 학습할 때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 평균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 때나 그것도 그러면 쌤 얘는 3개인데요. 이거는 인수값입니다. 얘를 분류를 3개 할 건지 4개 할 건지 5개 할 건지는 사람이 정하는 우리가 맥스, 뎁스나 C나 그런 것처럼 인수값이라고. 응? 인수값. 그건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인수값. 그러면 지금은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니까 3개로 합시다. 응? 그건 인수값은 우리가 정해야 된다. 나중에 가면 그 3개로 분류할지 4개로 분류할지는 정하는 것도 저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처럼 돌리면 돼요. 응?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돌리거든. 그걸 찾는 거는. 어쨌든 지금은 3개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선 3개로 칩시다.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점을 찍어요. 평균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 점 빨간 점이 평균입니다. 사과 평균, 파인애플 평균, 바나나 평균. 맨 처음 학습할 때는 그렇죠? 무작위로 찍어야 돼. 뭔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찍어서 얘가 각각 샘플 데이터끼리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중심을 찍어 놓고 분류 3개로 치고 거기서 중심의 거리는 오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거요. 평균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차이 말이에요.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차이. 그걸 그냥 그림에서는 거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한번 처음 한 1회 전에 찍었어. 아무 때나 찍었어. 랜덤하게. 점을 찍고 뭐 평균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평균을 세 분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분류 우리 3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점 한 개 찍고 묶은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것들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샘플들끼리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거리를 계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이 중심이 조금 움직여요. 응? 중심이. 그러면 요거는 사과랑 파인애플이 섞여 있죠? 여기에 그냥 랜덤하게 찍었는데 보니까 사과가 가까워. 그렇죠? 사과에 가깝다고. 파인애플은 멀고. 그렇죠? 얘는 바나나가 실제로는 그림은 사과에 가깝지만 바나나가 이 끄트머리가 가깝다 치고 바나나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얘는 바나나 한 개에 파인애플 2개인데 요 파인애플하고 거리가 가깝네요. 그러니까 파인애플하고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두 번째 학습할 때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차가 작은 쪽으로 중심이 계속 이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심이란 말은 여기서 평균이에요. 아까 평균하고 오차가 작은 쪽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학습할 때 두 번째 이동해가지고 학습할 때는 또 각 그 샘플들을 거리를 계산을 하겠죠. 거리를 계산했더니 얘 앞에 처음보다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뭐 대충 사과는 사과끼리 묶고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묶고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끼리 묶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얘가 완전 중심은 아니죠. 빨간 게. 요즘 한쪽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또 학습을 해가지고 중심에 오면 보세요. 얘가 이 점에 이 평균이 여기 있을 때는 바나나 2개는 가깝지만 이 바나나 너무 멀어요. 그렇죠? 너무 멀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럼 다시 계산해서 평균이 최대로 각 샘플들의 오차가 작은 쪽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균값을 다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오차가 작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빨간 점이 제가 중심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아까 뭐 요거 사과 픽셀 평균, 파인애플 픽셀 평균, 바나나 픽셀 평균이에요. 그게 각각 샘플들을 하고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때로 얘가 물론 분류는 됐지만 가깝지는 않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서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차이가 안 나도록 요렇게 되면 얘를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평균 중심을 맨 처음엔 랜덤하게 찍고 그 다음부터는 각 모아진 샘플들하고 가까운 쪽으로 계속 평균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K평균입니다. K평균. 자, 그랬을 때 코드는 단순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용어가 아까 군집은 비지도 학습에서 뭔가 분류하는 작업을 군집이랍니다. 비지도 왜냐면 타깃이 있으면 쉽죠. 얘가 바나인지 0인지 이거는 이 알고리즘 쓸 필요가 없죠. 뭐 로지스틱 회귀를 돌리든 결정트리를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바나나인지 뭔지 이제 안 주니까 비지도 학습인데 거기서 분류하는 작업 단위를 군집이라 해요. 군집.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분류해서 나온 결과물 요걸 클러스터라 해요. 아까 그림에 요거 클러스터 하나, 클러스터 하나, 클러스터 하나. 지금 클러스터 3개. 그렇죠? 클러스터 3개. 분류한 결과물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 분류를 하는 행위를 클러스터링 해서 이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 비슷비슷하게 쓰이는데 K-민지에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클러스터 중심 그걸 보통 센트로이드라 하는데 각 분류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의 평균값을 센트로이드라 한다 이 얘기예요. 센트로이드 평균 중심값을 평균인데 걔를 K-민지 알고리즘에서는 센트로이드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학습할 때는 랜덤하게 딱 찍고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평균을 오차를 줄여가는 다른 샘플과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식이 K-민지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지 하면 평균을 가지고 뭔가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에 인수값이 있습니다. 아까 분류를 몇 개로 분류할 건지를 우리가 사람이 결정한다고 했죠. 그게 N 클러스터 개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플,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인데 그걸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과일을 먹을 것도 아니고 지가 2개로 분류해도 되고 4개로 분류해도 되고 그렇죠? 걔는 모르니까 우리는 사과인지 파인애플인지 바나나가 각각 다른 맛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 몰라. 그냥 단순히 픽셀 단위의 수치값밖에 없어요. 걔는. 그게 사과인지 그러면 극단적으로 픽셀 평균이 과일이 아니고 강아지인데 사과 모양 같이 생겼어. 그럼 걔를 사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류할 때. 왜냐? 모양을 모르고 픽셀을 신경 쓰니까. 그렇죠? 강아지가 포동포동해 동그란 강아지 있을 수도 있지. 그림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딱 입력하면 얘는 사과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걸로 분류를 하자면 자, 그랬을 때 N 클러스터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러면 K-민지는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핀 메서드에 2차원 배열로 넘겨줘야 돼요. 항상 다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이니까. 우리가 원래 데이터는 지금 3차원이죠. 그걸 리셋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없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니까. 원래는 트레인 인풋 주고 트레인 타겟 이렇게 줬었죠. 앞에 로지스틱 핵이라든지 결정트리는 인수값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얘는 비지도 학습이니까 타겟가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분류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한번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학습을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간단해요. 뒤에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그렇지 코드는 앞에 우리가 했던 코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코드는 몇 개 안 돼, 지금. 자, 이름이 패키지에 뭐 패키지냐면 클러스터라는 패키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알고리즘이다. 군집 패키지의 이름이 K-means예요. 그럼 갖고 와서 무조건 리셋 해줘야 됩니다. 3차원 배열이니까. 그렇죠? 아까 그대로. 응? 그대로. 왜? 들어갈 게 2차원 배열 형태여야 돼요. 2D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3차원 배열 를 리셈해서 2차원 배열로 나열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인수값이 2D로 2차원 배열로 변환한 걸 핀 메서드의 인수로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응? 자, 우선은 우리가 얘가 3개니까 분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자, 만약에 지금은 데이터가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밖에 없지만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과일이야. 근데 과일 종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럼 얘는 찾아야 돼요. 그렇죠? 분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 찾아줘야 된다. 우선은 지금은 3개인 줄 알고 있으니까 3으로 해서 학습을 훈련을 시켜서 자, 얘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없냐면 타겟이 없으니까 그게 없어요. 타겟이 없어서 뭐가 안 돼? 스코어가 측정이 안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타겟이 있어야 걔를 정확하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학습해서 우리가 스코어 측정이 가능한데 얘는 스코어가 측정이 안 돼요. 타겟이 없기 때문에 맞게 맞췄는지 안 맞게 맞췄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그걸 염두에 두고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왜 갑자기 시간이 느린가? 맞아. 얘는 저기 학습시키다 보면 뭐가 한 개 뜨더라. 요렇게. 자, 이게 자, 학습을 한 다음에 제가 뭘 출력했냐면 KM 예, K-means의 labels라는 속성을 출력했어요. 얘는 뭐냐면 샘플들의 클러스터가 여기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류인데 지금 3개를 분류한다고 했죠? 분류 결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3개니까 0, 1,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세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게 결과단 말이에요. 요 K, N, labels, 언더바 이러면 특수한 속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파이썬에서. 그러면 각 샘플들이 지금 300개죠? 그럼 이제 얘가 학습을 해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러면 얘는 파인애플인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냥 0, 1, 2 이렇게 정수값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 결과를 보면 자 보세요. 2가 뭔지 자 우리는 얘가 300개 전체 데이터가 앞에 게 사과고 중간에 게 파인애플이고 뒤에 바나나인 거 압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럼 2가 얘는 2를 사과로 생각했네요. 사과를 2로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할 때마다 변할 수가 있어요. 분류 값은 0, 1, 2가 순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과고 그 다음은 파인애플은 0번인가 봅니다. 그 다음 얘 뒤에 거는 바나나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개씩 섞여져 있는 거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모양이 0이면 파인애플이니까 사과인데 파인애플처럼 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파인애플로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충 보면은 대충 비슷하게 분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 과연 사과를 몇 개를 분류했는지 바나나 몇 개를 분류했는지 지금 이거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셀 수가 없으니까 유니크 함수를 쓰면 됩니다. 넘파이 배열에 유니크가 있는데 뭐냐면 유니크 함수가 해당 레이블들 있죠. 뭐 0, 1, 2의 개수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return underbar count를 추류값으로 하면 0 몇 개, 1 몇 개, 2 몇 개 이렇게 반환해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앞에 거는 레이블을 유니크니까 지금 몇 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3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0, 1,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많아지면 모르니까 유니크해서 디스팅트해서 한 개씩만 레이블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블의 개수 그러니까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그럼 각각 원래는 온 데이터는 100개, 100개, 100개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과연 0 몇 개, 1 몇 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사람 원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지를 네, 다시 돌려서 자, 얘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한 개당 지금 특성값이 10,000개예요. 그렇죠? 물론 정수값이긴 한데 자 이랬더니 자 0, 1, 2가 있는데 그게 앞에 0은 112개로 분류했고 1번은 98개 2번이 좀 작네요. 90개 그러니까 바나나가 이게 2번이 앞에 4가네요. 그렇죠? 2번이 좀 작습니다. 근데 2번이 작은데 0번이 파인애플인데 2번 작은 만큼 파인애플로 갔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사과하고 파인애플은 구분이 어렵다고. 차지하는 평균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사과가 전체 면적을 파인애플처럼 생긴 사과도 있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가 사과인데 사과가 많은데 사과가 그죠? 파인애플이 사과로 옮겨갔네요. 그죠? 파인애플 0번이 요거 아무튼 바나나는 안 헷갈리겠죠? 바나나는 98개 2개 차이입니다. 왜냐면 바나나는 길쭉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나나는 딱 표시가 나. 제 생각에 2개 모자란 바나나가 모양이 꼬아진 바나나예요. 이렇게 꽈배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바나나가 어디 파인애플로 분류됐든 사과로 분류됐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100개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분류는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분류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50개씩 이렇게 차이 안 나니까 그죠? 거의 100개에 가까운 플러스 마이너스 10개씩이니까 그죠? 오차가 편차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책에는 그걸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책에는 뭘 하려면 각각의 레이블별로 화면에 이미지를 딱 출력해서 비교해 보려고. 왜냐면 지금 얘가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안 분류했는지는 우리가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과를 바나나로 인식했는지 바나나를 파인애플로 인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책에는 해당 코드 해당 저자가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 함수를 불러와서 실행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값은 배열입니다. 배열. 뭐가? 사과 이미지, 파인애플 이미지, 뭐 종류별로 출력하기 위한 배열이에요. 배열을 이미지 쇼로 전체 화면에 행렬로 쫙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열열이 100개니까 지켜져야 되는데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모자란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그는 함수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함수를 가지고 첫 번째는 출력을 해보죠. 함수가 있으니까 책에. 그러면 요거는 자 fruits km 언더바 레이블즈가 0인 것만 필터링해서 화면에 그림을 찍겠다 이 말이에요. 0인 거는 0이면 파인애플이네요. 그렇죠? 파인애플이 99개, 98개입니다. 파인애플 0이 여기 중간에 있는 게 0이니까 한번 파인애플인지 한번 찍어 볼게요. 정확하게는 얘를 출력을 그림을 봐야 알아. 결과만 우선 봅시다. 파인애플이 찍히는지. 자 보면 요게 레이블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이란 말이죠. 근데 섞여져 있습니다. 사과 몇 개 섞여져 있고 아까 바나나가 2개 모자랐는데 파인애플을 갔네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바나나 뭉뚱기를 생긴 거 모양이 좀 이상한 거는 얘는 K민지는 얘를 파인애플로 인식했다. 물론 파인애플로 인식한 게 아니고 뭐
레이블이 0으로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평균 오차값을 측정하다 보니까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고 요거는 바나나가 좀 통통하게 생겼죠. 그래서 뭘로? 사과들 중에서도 보니까 사과가 옆으로 누운 사과들은 또 파인애플로 되어 있네요. 아마 픽셀 평균들이 얘네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옆으로 누운 거. 그래서 얘는 있고 그러면 각각의 레이블을 0, 1, 2 바꿔가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뭘로 인식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복습할 때 각각 값을 바꿔가면서 1번은 파인애플인가 그랬죠. 파인애플이 아니고 바나나. 1번이 바나나는 제 생각에 바나나로 다 분류한 것 같아요. 아까 2개 뺀 바나나 빼고 파인애플에 들어간 바나나 빼고 그렇죠. 바나나는 다 바나나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바나나는 딱 특성이 완전히 기주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가로로 넓은 바나나도 있고 세로 바나나도 있고 이렇게 대가선 모양 바나나도 있고 어쨌든 픽셀 평균이 바나나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쉽게 분류가 돼요. 사과하고 파인애플이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죠. 바나나는 이렇게 분류했고 그러면 사과에 파인애플이 섞였나? 봅시다. 해보면 되지. 그 다음에 2번이 사과니까 레이블즈가 2는 사과. 또 사과는 어떻게 분류했는지 한번 보면 자, 사과는 이렇게 사과 분류는 이렇게 사과는 제대로 분류했네요. 그렇죠? 레이블즈 2는 근데 10개는 아까 파인애플을 옮겨갔어. 그렇죠? 지금은 분류는 사과에 속한 거는 사과는 어쨌든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미지를 수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분류했는지는. 그렇죠? 그랬더니 크게 오차는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과연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인가 안 좋은 알고리즘인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앞에 우리가 분류 알고리즘이란지 회귀 알고리즘은 스코어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코어 값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얘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렇죠? 스코어가 90이면 높은 쪽에 속하고 뭐 한 70 정도 되면 물론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 70 정도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얘는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화면에 출력해가지고 바나나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파인애플을 인식했는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지금 현재 뭐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약에 랜덤 스테이트가 42가 아니면 결과값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았어요. 과연 비지도학습은 타겟이 없으니까 스코어 값을 모르니까 얘가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까? 응? 어떻게 알까? 그래서 찾은 게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스코어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루엣 언더바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좀 측정을 할 수는 있긴 있었어요. 다른 측정 수치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요거라고 사실은 GPT가 알려줬어요. 아니, 어젯밤에 순간 궁금하더라고. 아니, 스코어가 없는데 과연 얘가 잘 된 건지 안 된지 내가 판단이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스코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루엣 스코어예요. 그럼 뭐냐면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는 평균의 오차가 작아야 되겠죠? 그죠? 같은 얘가 그림 아까 또 보면 자 여기에 같은 샘플들의 평균들의 같은 분류 안에서는 얘네들께 오차는 작아야 됩니다. 내부 평균은. 근데 다른 놈하고 비교하면 보면 멀어야 되겠죠? 그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평균하고는 차이가 많이 되도록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얘가 가깝고 그럼 자기 평균 값하고는 가까워야 되고 오차가 전혀 잘 없어야 되고 근데 다른 군집하고도 가까우면 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평균 위치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클래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루엣 언더바 스코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같은 분류 내에서는 평균이 서로 오차가 작아야 되고 다른
분류하고는 오차가 커야 됩니다. 그걸 곱하기 빼기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낸 게 있었어요. 스코어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지 비지도 학습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책에는 없는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얘가 그러면 얘가 스코어가 얘는 0부터 1 사이가 값이 나옵니다. 아니 0부터 1 사이가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값은 0부터 1 사이예요. 그럼 얘가 뭐가 1에 가까우면 보는 방법이 1에 가까울수록 분집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분류가 잘 됐다 이 말입니다. 분집이 잘됨.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애매. 조금 뭐가 군집이 중간에 뭔가 평균이 좀 걸쳐져 있어요. 내 거하고도 평균 차이가 만약에 10이야. 근데 다른 놈하고도 또 10이야. 그럼 딱 경계선에 걸쳐있다 이 말이겠죠. 그 분류가 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분류할지 저쪽에 분류할지 응?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음수면 잘못됨. 아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류가 응? 측정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한번 측정을 해보죠. 그 좋은 값은 안 나왔어요. 크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면 자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0.242 아까 1에 가까우면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럼 얘가 0.242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 생각에는 우리는 사람 기준으로는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가 정확해요. 기계는 사과와 파인애플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류를 그냥 2개로 할게요. 응? 기계 입장에서는 사과나 파인애플이나 픽셀이 비슷한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클러스터의 개수를 사람이 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로 늘려볼까요? 4개로 더 늘릴 수 있죠. 바나나는 아예 나뉠 거고 제 생각에 사과 파인애플에서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개로 나는 4분류로 할게요. 그러면 4분류로 나눠볼까요? 대분류도 4분류도 뭐 기계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4분류로 나누면 0, 1, 2, 3 이렇게 되고 각각 앞에 0번이 중간에 파인애플이네요. 파인애플이 111개. 그죠? 111개에 3번이 마지막이 바나나였습니다. 그럼 바나나가 66개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동그란 바나나 있죠? 그걸 파인애플이나 이런 걸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4개로. 근데 4개로 분류해보니까 오히려 아까 그 실루엣 스코어가 낮아졌어요. 그럼 얘가 올바른 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2개로 분류해봅시다. 2개로 분류해서 다시 측정을 해보죠. 자, 2개로 분류해보면 실루엣 스코어가 높아졌어요. 0.39.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계,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얘가 3개 분류가 올바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나나 여기 보면은 분류가 아예 2개로 분류하니까 뒤에 거 바나나는 다 바나나 분류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합쳤어요. 그렇죠? 픽셀 평균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모양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과일을 분류하지만 기계는 그 과일이 뭔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숫자로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입장에서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클러스터가 2개인 게 이 스코어는 높다 이 말이에요. 분류가 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일반 그 타겟이 없으니까 일반 스코어는 측정을 못하니까 실루엣 스코어로 해서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그럼 원래는 이제 세 개였으니까 다시 세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클러스의 종류는 했고 트랜스폼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주면은 트랜스폼 있습니다. 트랜스폼 그거는 샘플에서 클러스터 중심까지 거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샘플에서 특정한 데이터에 뭐 평균하고 오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그냥 샘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자 분류를 3개 했을 때 자 2D에 100번째 하면 얘가 파인애플이네요. 그죠? 100번째에 첫 번째 한 개 파인애플입니다. 그죠? 100번째 한 개만 지금 해볼 거니까. 그럼 트랜스폼 하면은 클러스터별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거리란 말은 오차단 말이에요. 평균과의 오차. 평균과의 오차를 각각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오차. 그렇죠? 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대요. 트랜스폼 하면. 그러면 봅시다. 자, 확인을 해보면 얘가 방금 전에 100번대가 파인애플입니다. 그렇죠? 100번대가 파인애플. 시작점. 파인애플 첫 번째 파인애플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파인애플이면 분류가 뭐냐면 0번이 파인애플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있기로는. 그러면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여기가 0번까지의 오차값, 여기가 1번까지의 오차값, 2번까지의 오차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파인애플이 0번이니까 이 오차가 제일 작은 게 맞죠? 평균하고 오차가 얘가 제일 작습니다. 이 순서가 0, 1, 2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 1, 2. 1번은 뭐였어요? 바나나였죠? 그러니까 바나나의 평균 값은 8837이 크고 그죠? 지금 파인애플은 0번이 파인애플이니까 3400 해서 오차가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비슷하고 얘가 제일 길고 바나나니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트랜스폼 하면은 각 클러스터별로 오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분류를 했는지 뭐 아까 오차가 작은 걸로 분류를 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 다음에 N이터라는 게 있어요. N이터. 요거는 N이터는 이동 횟수 최적점까지 가기 위한 이동 횟수 뭐냐면 아까 제 그림이 있었죠? 요거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3번 만에 완전 평균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요거 횟수예요. 몇 번 이동했는가? 그 횟수입니다. 그게 이름이 뭐 N이터예요. 찾기 위해서 이동한 횟수가 N이터다. 그러면 얘도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그림은 3번째입니다. 근데 얘는 그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높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느리면 늦게 찾을 수가 있고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고 성능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자, 얘는 4번 만에 찾았어요. 이동을 4번 만에. 그러니까 짧게 빨리 찾았다 이 말이에요. 4번 만에 찾았다. 그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할 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거 학습을 할 때 뭐가 클러스터의 개수 얘를 찾아야 돼. 그렇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3개로 알고 있지만 아까 알고리즘 입장에서 3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는 3개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과연 알고리즘 입장에서 얘가
알고리즘 입장, 단순하게 인공지능 기계 입장에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는 이 데이터에서는 몇 개가 적당한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 K-민즈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K 찾기는, 엘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보. 똑같이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반복문 돌려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엘보. 엘보. 자, 그럼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 분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그 엘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너셔라는 수치값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클러스터 중심, 센트로이드 평균 있죠? 평균하고 각 샘플과의 차이 있죠? 차이를 다 제곱해서 합한 값이에요. 합한 값이 이너셔입니다. 그러면 뭐가? N 클러스터 값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너셔의 결과를 Y축으로 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책에서처럼 여기 보면 그림이 각각 클러스터의 값을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2부터 시작해서 7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뭐가 각각 클러스터의 값을 2에서부터 뭐 6개까지 조정해가지고 이너셔 값을 Y값으로 계산해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서 최적점은 뭐냐면 가다가 이 이름이 그래서 엘보입니다. 팔꿈치가 탁 꺾여지죠? 꺾여지는 지점이 얘가 최적의 클러스터 분류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K민즈는 그렇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책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우리도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얘는 이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더 늘려도 되는데 그냥 책에서처럼 2, 3, 4, 5, 6 이렇게만 할까요? 2, 3, 4, 5, 6. 자, 이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팍 안 꺾입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팍 안 꺾인다고. 응? 팔꿈치가. 그럼 뭐가? 여기가 조금 꺾이긴 한데 많이는 안 꺾여요. 그러면 여기가 자 꺾이는 지점에 있는 클러스터 개수인 3이 최적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는 그래프가 팍 꺾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꺾인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3하고 3하고 요게 팍 안 꺾이죠. 조금 꺾이긴 꺾였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이너셔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지 이제 수치값을 클러스터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아까 실루엣 스코어 있죠? 실루엣 스코어 값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뭐 단일하게 뭐가 좋다 딱 한 개 꼬집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판단은 못하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방식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3개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과일 이미지 분류가 3개밖에 없어서 다른 걸 한 개 불러왔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거예요. 요걸로. 저번에 텐서플로도 다 깔려져 있었죠. 텐서플로도. 뭐 하냐면 텐서플로의 실제적인 원래 알고리즘이 케라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케라스라는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원래는 케라스가 독립적인 알고리즘이었어. 인공지능에. 그런데 그 텐서플로 어디 구글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케라스가 실제적인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거기에 이 데이터도 많이 쓰입니다. 패션 언더바 엠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과일 이미지가 300개의 픽셀이 100, 가로 100, 세로 100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패션 이미지예요. 얘도 저기 뭐고 있습니다. 저기 뭐고 흑백 이미지야. 근데 픽셀이 조금 작아요. 28 픽셀이에요. 이미지가 완전 썸네일 쪼개난 이미지야. 응? 그래서 얘를 텐서플로우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깔았는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응? 얘가 패션 앱리스트를 한번 우선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책에도 있는 이미지인데 잠시만요. 오늘 인공신경만 딥러닝 할 때 나오는 이미지예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종류가 10종류입니다. 응? 근데 크기가 28 픽셀이에요. 요렇게 생김새가 이제 흑백 이미지인데 가히 알고 요거 신발, 그 다음 뭐 티, 원피스, 치마, 뭐 하이힐, 그 다음 뭐 가방도 있던데 요런 종류의 패션 종류가 10종류의 이미지를 이제 분류한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아까는 단순하게 가을 이미지 3개 분류했죠. 그렇죠? 지금은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요 데이터. 그럼 원래는 얘가 10종류의 패션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정한 거죠. 근데 사람이 정한 거라고. 그럼 알고리즘은 여기 있네 종류가. 패션 아이템. 티셔츠부터 앵클 부츠. 상세하게 분류해놨습니다. 뭐 사람이 정한 거니까. 근데 티셔츠, 앵클 부츠 이렇게 분류해놔도 아마 얘가 앵클 부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가방이 이런 모양이면 얘 가방 있나? 가방 있네. 근데 가방이 이런 모양이면 K민즈가 가방 픽셀이 얘랑 비슷한 가방을 신발에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건 사람이 정한 분류고 알고리즘은 AI는 단순하게 픽셀을 분류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얘는 이렇게 분류를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K민즈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응? 과일 데이터 말고 요거 불러와서 이거 나중에 할 거. 어차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저거 뭐 제대로 분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 자, 조금 쉬고 봅시다. 우리 시간이 벌써 됐네. 쉬고 봅시다. 쉬고.
봅시다. 아까 하던 거. 응? 아까 하던 거. 어차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잠시만요. 얘가 그게 안 깔, 텐서플로우가 안 깔려져 있네. 저기 파이찬 아나콘다는 텐서플로우 있는데 제가 얘가 단독으로 파이썬만 깔아갖고 패키지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동으로. 원래 우리 파이참에서 하죠. 그냥 파이참 없고 단독으로 저처럼 그냥 파이썬용 그 단순 쓰면 CMD창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의 패키지 외부 모듈 설치한 방식이에요. 잠시만, 갑자기 명령 까먹었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PIP가 얘가 아니었고 이게 버전이 다르던데. P 인스톨이 아이고. M이었나? 그걸 까먹었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수동으로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갑자기 왜 PYTH. 잠깐요. MPIP 인스톨. 요거였나? 텐서. 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여기서. 여기네. 요겁니다. 얘 버전이 바뀌면서 명령어가 달라졌으니까. 맞는데? 설치가 텐서 설치가 안 되지? 어쩔 수 없다. 파이참에서 돌릴게요. 설치를 해놨고 얘가 설치가 왜 안 되고 있을까? 잠시만요. 파이썬 CMD 창에서 가야 되나? 아닌데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저번에 나머지는 설치를 다 했는데 파이참에 제가 파이참 열어서 다시 봅시다. 파이참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 파이참에 우선 데이터가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 나중에 어차피 할 거지만 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케라스에서 바로 해당 데이터를 웹에서 불러와서 스플리트를 자동으로 해줘요. 우리는 원래 아까 넘파이나 판다스를 불러와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스플리트 해줬죠. 이 스플리트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알아서.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에 데이터하고 타겟하고 지가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다 지금 데이터가 많으니까 트레인 인풋의 쉐이프와 타겟값만 찍어볼까요? 구조가. 타겟이 1차원 배열이니까 뭐 알아서 있을 거고. 트레인 타겟도 10개만 타겟 출력해 보겠습니다. 얘는 전체를 찍으면 안 될 거고 쉐이프 해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가 지금 아니지. 자, 해보면 텐서는 가끔씩 명령어 경고창이 뜨긴 합니다. 텐서가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금 명령어 CPU의 명령 구조는 안 맞거든. 자, 그러면 앞에 원래 데이터는 몇 개고 여기가 한 20, 100, 1000만 개네요. 이미지가 6만 개다 이 말이에요. 많죠? 이제 이미지 6만 개를 다 나중에 쓸 거예요. 6만 개인데 픽셀은 얘가 작네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죠. 아까는 300개인데 픽셀이 100 픽셀 가로 100 세로 100이면 얘는 이미지는 6만 개인데 지금 트레이만 6만 개입니다. 뭐가 테스트는 안 하죠요. 그렇죠? 6만 개에 28, 28. 크기가 이미지가 작은데 개수는 많다. 이 말이에요. 6만 개 이미지. 응? 거기에 분류는 보니까 뭐 여러가지 섞여져 있네요. 공부터 9까지니까 종류가 10개다 이 말이죠. 아까 패션 데이터가 10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한번 찍어보면 돼요. 구조 쉐이프로. 그러니까 6만 개인데 그럼 28 곱하기 28 하면 얼마 몇 개 안 되니까 출력해 볼까요? 응? 첫 번째 이미지 픽셀 28 곱하기 28 해봤죠. 개도 안 되죠. 아까는 100픽셀, 100픽셀인가 만 개가 찍히지만 얘는 첫 번째 거 그냥 자꾸 찍어봅시다. 데이터 구조. 픽셀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0번째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요거 그쵸? 이게 28픽셀 첫 번째 1행에 28개의 픽셀. 그 얘도 흑백 이미지인데 아예 얘는 이제는 배경이 0이네요. 완전 검정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쵸? 완전 검정색이고 갈수록 중간에 있는 픽셀들은 이제 세상값이 있네요. 뭔지는 몰라요. 저도 얘가 뭐가 이제 갈수록 많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가일 이미지처럼 배경이 있고 가운데에 픽셀 값들이 많죠. 많아요. 그림이 조금 아까 과일하고는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뭘로 그냥 K-민즈로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했던 거. 근데 지금 6만 개잖아. 그렇죠? 6만 개면 너무 많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은 한번 돌리고 화장실 갔다 오나 남자분들은 담배 피고 와야 확인할 수 있어. 6만 개 벌써 데이터가 6만 개예요. 그 나중에는 6만 개 전체 다 쓸 때는 한번 갔다 와야 돼. 좀 쉬어야 돼. 돌려놓고 한 바퀴 돌고 오면 확인 가능합니다. 긴 거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 복잡하면 그렇죠. 학습 많이 하면 더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럼 한 10분 정도 길게는 또 10분 정도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6만 개 지금 다 못 써서 앞에 거 1000개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데이터 6만 개 됐죠. 그러니까 앞에 거 1000개만 뽑아서 얘를 어차피 얘를 섞거나 안 섞거나 물론 이 자체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6만 개 데이터 1000개 뽑아도 한쪽에 다 몰려져 있을 확률은 작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분포가 골고루 다 돼 있겠죠. 종류가 10종류니까 뭐 옷이 뭐 티셔츠, 원피스, 가방 이게 1000개 뽑아도 샘플링 해와도 그렇죠. 1000개만 앞에 거 1000개 뽑아도 데이터가 6만 개니까 골고루 섞여져 있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아까 타겟을 보니까 타겟이 뭐 0부터 해가지고 뭐 골고루 섞여져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타겟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9003027 그러니까 골고루 좀 섞여져 있어요. 00이 뭔지 모르면 00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를 1000개를 뽑아보면 섞여져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얘는 원래는 원칙은 원래 이 데이터는 종류가 10개예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10개단 말이에요. 10개입니다. 클러스터가. 종류가. 레이블이. 근데 얘는 과연 10개를 분류를 할까?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럼 클러스터가 10개면 값이 분류값이 0부터 9까지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의 0이 책에는 아까 책에는 0이 티셔츠라고 원래는 티셔츠로 분류돼야 돼. 그렇죠? 티셔츠 상의 사람 입는 옷 상의 요런 종류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티셔츠 그렇게 진짜로 분류하는지 보자고. 그래서 0번이 과연 뭘로 분류되는지 이미지를 확인해 볼게요. 10개를 분류를 하고 얘가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까보다는 많은데 픽셀은 작으니까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진 않네요. 28픽셀, 28픽셀 아까는 100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랬더니 분류를 해보니까 그죠? 분류 클러스터링 종류는 레이블즈는 0부터 9까지 우리 10종류로 분류했으니까 그죠? 그럼 각각 뭐가 1000개를 샘플링 해와서 원래는 6만 개인데 1000개 샘플링 해오니까 94 그러면 1000개니까 10종류 1000개니까 개당 100개씩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100 앞뒤로 편차가 있겠죠. 그러면 다 보면은 94, 101, 90, 160 해서 거의 뒤에가 좀 그렇네요. 뒤에 8, 9번이 뭐야? 8, 9번이 스니커즈 가방. 가방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방이 앵클 부츠처럼 이렇게 큰 빅사이즈 가방은 부츠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신발로 분류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픽셀이 그게 비슷하니까. 얘는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뒤에 거 8, 9번은 원래는 100개씩인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00개니까 1000개의 원 데이터 자체가 안 속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레이블이 0인 거 원래 데이터에서는 레이블은 티셔츠지만 0이 티셔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럼 티셔츠대로 분류를 했는지 이 이미지 어떻게 보나? 그렇게 보나? 이거 플로트가 이거 아까 제가 하는 거에서는 왜 확대가 안 되지? 저장은 안 되나? 이건 목사고 크기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티셔츠인데 그렇죠? 티셔츠인데 티셔츠 모양이긴 해요. 근데 원피스로 분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티셔츠가 아니고 그렇죠? 원피스인 것 같아요. 원피스. 근데 바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 0이 여기 책에서는 티셔츠지만 얘는 제 생각에는 원피스가 0인 것 같아요. 이게 원피스 종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양이 원피스입니다. 어쨌든 원피스 종류대로 분류하긴 했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바지도 하나 있고, 그죠? 바지 값도 있고, 요 중간중간에 바지가 있어요, 바지가. 바지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왜냐면 바지가 기니까, 긴 모양이니까, 그걸 원피스로 분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분류를, 알고리즘을 K-민즈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K-민즈가 얘가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사용, 플로트. 끄면 되겠다. 됐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10종류로 했지만 얘가 이것도 이너셜을 찍어보면 되겠죠. 최적의 이너셜 찾기로 우리는 10종류라고 그건 사람이 정한 거고 이걸 이너셜 찾기로 하면 10종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 이너셜가 10종류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거 그럼 얘를 그 이너셜 찾기로 추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보면 되지 그냥. 그대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수값만 바꿔주면 되니까 찾아봅시다. 과연 10종류가 적합한지 얘는 다른 게 있는지 해보면 되지. 자, 뭐가 있냐면 스케일드 조정한 거 트레인 스케일드 요게 인수값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에서 원래 10개도 있었으니까 한 15개로 늘려볼게요. 얘는 종류가 많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과연, 쏘리. 중단. 15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죠. 얘는 우리가 사람이 정한 건 종류를 10개라 했는데 K민지 알고리즘은 과연 종류가 어떤 게 적합한지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네요. 이너셔 그림이. 그래프가. 이너셔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랬더니 꺾여지는 부분이 애매해요. 그렇죠? 얘가 모양이.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여기 꺾이든지 아니면 팔에 꺾이든지. 원래는 사람이 정한 건 10종류. 근데 제가 볼 때 10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분류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이 이미지에 대한 분류를 제가 볼 때는 6번이 꺾이네요. 팔꿈치가. 6번 아니면 8개, 8개가 적합한 것 같아요. 6 아니면 8, 8개가. 얘 그림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찾을 수 있고 꺾이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10개는 아닌 것 같고 10개 지금 10개는 이게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내려가죠. 꺾이는 부분이 여기 6번째 아니면 8번째가 그러니까 분류는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츠하고 가방 이런 거 섞일 수가 있다고. 이미지가 얘가 판단하기는 수치값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28 곱하기 28은 수치가 작습니다. 실제로는 샘플링 할 수 있는 게. 이미지가 크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100 픽셀하고 28 픽셀은 축소된 상태니까 오차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 놓고 그러면 과제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뭘로 했냐면 앞에 우리가 로지스틱 핵이랑 어저께 결정트리 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이리스를 한 번 더 활용할 겁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로 타겟만 안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리스는 종류가 3종류였죠? 아이리스 꽃이. 얘가 종류가 요거였죠? 주는 건 특성은 4개고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K민즈는 얘는 빼면 됩니다. 그렇죠? 앞에 것만 가져와서 얘가 분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응? 요것만 가지고. 꼭 이미지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일 필요는 없어. 이미지는 장점이 드로우 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보면 얘가 제대로 분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편리한 거지. 실제로는 다른 것도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K민즈로. 근데 타겟을 종류가 이거는 안 주면 되잖아. 어차피 데이터를 줄게. 요거 4개밖에 없으니까. 타겟이 없는 데이터니까. 그죠? 이렇게 주고 확인은 원래 그 아이리스는 다행히도 순차적으로 분류가 3개가 쫄쫄이 있어요. 섞지 않으면. 그러면 보면 세토사가 50개고 제가 볼 때 각각 50개씩 3종류예요. 총 150개가. 그게 가일 이미지처럼 나눠져 있단 말이야. 딱. 그럼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굳이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 안 하더라도 앞에 거가 레이블이 뭘로 변환됐는지 중간에 거 뭘로 변환됐는지 세 번째 거 뭘로 변환됐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레이블즈로. 그래서 제가 방금 했어요. 방금. 이너서까지 찍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금 했단 말이에요. 방금 했다는 말은 간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과제예요. 자, 요거부터 찍어보죠. 불러오는 거는 저희 앞에 했던 거 보고 하세요. 앞에 있던 코드 예제 과제에 했으니까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결과만. 자, 150개였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도 분류가 원래 얘가 뭘 0인지 1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50개씩이에요. 그래서 결과값을 레이블즈하고 유니크해서 찍어보니까 0, 1인데 각각 39, 50, 61.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뭔지 모르지만 딱 분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죠? 50개. 나머지 2개가 한쪽이 11개가 이쪽으로 갔네요. 뭔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스코어를 찍어보니까 아까는 우리 가일 데이터는 실내 스코어를 측정해 보니까 최대로 나와도 3구인가 그랬어요. 근데 얘는 실내 스코어가 좀 높아요. 실내 스코어가 높은 게 좋은 거라 했죠. 1에 가까운 게 좋은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분류가 된 것 같아요.